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파주 시민의 오랜 수건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족도시로서의 변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의료 시스템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의 유치가 절실합니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은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에 일산 인근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어 경제성 부족으로 종합병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천시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원롱면 지역에 종합병원 건립을 검토했으나 사업비 부담 등의 사유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서울 청담동 소재 대형 병원과 종합병원 투자 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장기적으로 병원 및 연구센터의 건립 계획은 있으나 재정 형편상 조기에 병원 건립이 추진이 어렵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아울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전국 대학병원 15개소와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등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홍보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유치 협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사 이전은 금천 일동 주민 2만 3천 명의 수건 사업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새롭게 건립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금천 일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요구 질문에 대한 진행 사항과 재정 확보, 방안 등을 자세히 답변 바라면서 금천 일동 주민센터는 1996년에 준공되어서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자치 공간이 부족으로 금천 일동 주민센터와 금천 지역의 복지종합센터를 금천동 구경찰서 부지에 건립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상 347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부동산 신탁개발 및 자산관리공사의 위탁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도 공공청사의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건립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자유치가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자유치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금천일동 주민센터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센터 증축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 마련은 농업을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농촌이 풍요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들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영농 환경 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파주시 관내는 시관리 2개소와 농어촌공사관리 6개소로 총 8개소의 큰 저수지가 있고 현재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약 56.6%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2011년부터 13년에 걸쳐 관내 저수지 준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극심한 가뭄 등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저수율이 낮은 애룡저수지는 금년 10월 말부터 갈곡천에서 양수해서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18년까지 발랑지구의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16년에 발랑 애룡저수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준설을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마장저수지의 잉여 수량을 발랑 및 애룡저수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 주변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한발 대형 용수 사업으로 대성동 마을 어룡저수지 준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토사가 폐적된 저수지는 준설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운정신도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M711번 버스의 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매우 불규칙하여 대기하는 시민들이 많은 경우에는 광화문 빌딩 끝까지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으로 만들어진 M버스는 서울역 노선을 비롯하여 강남 여의도까지 총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M버스 3개 노선은 현재 모두 적자 상태입니다. 적자 폭이 가장 큰 강남 여의도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10억에 가까운 재정 지원을 하면서 운행을 정상적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역 노선은 현재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운송업체에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역을 운행하는 7111번 광역급행버스는 연호 대수 17대에 배차가 기온 5에서 15분이며 하루 평균 3,7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 승객이 적어 출퇴근 시간 외에는 이용 승객이 적어 배당 운송 원가는 60만 원인데 반해 수익금은 50만 원 수준으로 하루에 17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송업체의 만성적인 적자 누적으로 경영 수지가 악화되고 지난 11월 운행 사원 부족 문제 확대되어서 일시적으로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큰 불편이 발생은 하진 않고는 있습니다. 운정신도시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입주가 지연되고 늦어짐에 따라 버스 이용 수요가 적어 운송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선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도 일정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향후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서 전면적인 버스 노선 개편과 대중교통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중교통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교육의 기능도 함께하는 곳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받지 않고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센터 시설 확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보호와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파주시는 금촌, 문산, 운정 등 3개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일 5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수가 1,525명으로 수요인을 고려해 볼 때 주간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주간장애인 보호센터의 도비 지원 사업이 중지되어서 장애인 주간보호 사업이 중단될 상황이나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하여 주간장애인 보호센터 운영이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시비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센터 확충을 위하여 향후 장애인 복지관이나 행복센터 등 공공건물 건립 시에는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각역에서 도라산역까지 가려면은 주로 통일대교를 통해서 버스로 이동을 했던 것에 저희는 테마를 주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레일바이크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용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주시는 DMZ와 접경지역 등의 습성으로 인해서 해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100만 명이 파주시를 방문했고 이 중 70%인 740만 명이 임진각 관광지와 제3땅굴을 다녀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130만 명이 방문하여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지역이기도 합니다. 임진각 관광지에 내년부터 2018년까지 생태관광지원센터, 스카이워크, 인공습지센터, 그리고 종합관광 안내소 등을 조성해서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관광 안내센터에는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념품 판매점, 레스토랑, 편의점 등을 입점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아울러 소비 진작도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산 전망대는 연간 80만 명 이상의 국내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최전방 전망대입니다. 그러나 1986년에 건립된 노후시설로 안전의 우려가 있어 2016년까지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이전 신축하여 현대적이고 입체적인 관광시설 및 안보교육장을 갖춘 세계적인 안보관광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동북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적성 가막산 둘레길, 화평 율곡습지와 수목원, 광탄 마장 저수지 근린공원 둘레길 등 다양한 테마별 관광 코스를 개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삼모로 마을 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뱀이 체험마을을 포함한 특성화 마을 5개소를 계획대로 조성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해 주신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